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많이 상승한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거는 확실한 급락하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매수세가 딱 들어온 거야. 산 사람은 왜 샀냐는 거야. 이 악재로 급락하는 종목을 왜 샀냐는 거죠.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책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이런 유형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높다더라. 어느 날 갑자기 상승 막 하는데 대량 거래가 딱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딱 쏟는 거야.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그럼 많이 오른 종목을 누가 왕창 팔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.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요거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 기법입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거래량이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행보하던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 이후로는 급등하거나 급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아니 행보하고 인기 없는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빵 터졌어. 그 누군가 좋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잖아요. 나쁘게 생각을 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. 근데 보통 이제 좋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나쁘게 생각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쨌든 행보하던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 종목은 급등하든지 급락할 확률이 높아졌다.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. 상승한다면 추가 상승을 대비해서 쫓아서 매수를 하든지 좀 하락세를 보이면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아깝더라도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많이 상승한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거는 확실한 매도 신호라는 거죠. 일단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거는요. 그 다음에 급락하는 주가가 막 연일 막 예를 들면 유상증자나 또는 뭐 계약 해제로 막 하한가 마이너스 20% 30% 며칠 급락하다가 급락하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매수세가 딱 들어온 거야. 막 급락하는 중인데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. 급락하는 주식은 너도나도 팔려고 하잖아요. 악재니까. 근데 아까 체결량이라고 했죠. 거래량은. 누군가 그걸 왕창 사야지 거래량이 터진 거야. 산 사람은 왜 샀냐는 거야. 이 악재로 급락하는 종목을 왜 샀냐는 거죠.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지. 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. 자기가 돈을 쓰든 아니면 새로운 소식이 있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됐든. 그래서 급락하는 주가 대량 거래도 역시 매수 신호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 초입에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는 이제 행보하던 주가가 상승하려면 주가를 시장가로 사야 상승해요. 한옥과 이 시장가로 비싸게 주고 사야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시장가로 살 거냐는 거지. 기다리다 눌리면 사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안다는 거죠. 그래서 시장가로 사야지 사면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차례 급등한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면 역시 또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. 자, 가만히 멀쩡한 종목 예를 들면 상한가 한번 가고 또 한 20% 올랐 다음에 며칠 동안 행보한다고 칠게요. 갑자기 급등했잖아요. 그러면 갑자기 얼떨결에 수익 난 사람 숫자가 확 늘어난 거야. 근데 이 사람은 더 갈 거라고 기다렸는데 더 가지 않고 얘가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10% 찔끔찔끔 내리네. 그러면 더 내려갈까 자꾸 있는 물량을 팔게 되겠죠. 그 조정을 받는 거라죠. 하락하면은 가격 조정, 행보하면 기간 조정.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한번 급등한 상태에서 행보를 하거나 하락하면 수익 난 사람이 너도나도 팔게 되면서 수익 난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새로 난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매물 압박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. 이때는 작은 이슈에도 매수세가 붙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. 네, 항상 거래량이 중요하다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몇 마디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책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?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기법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. 원래 이제 주식을 할 때 주식이 이제 한 가지 이유로 움직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 한 방이면 하한가 가고 아무리 나쁜 차트도 호재 한 방이면 상한가 가는 게 차트예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막 기법을 배운다 그러고 차트 이런 형태로 상승 패턴이 그렇게 해봐야 시장이 지금처럼 막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면 그 필요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고 차트가 좀
비실해도 오늘 같은 날, 오늘 막 일제히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비실한 종목 다 오르는 거야, 막. 그래서 차트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봐야 되지. 이게 절대적으로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보자들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걸 원하거든요. 간절히 원하거든. 이거 하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유형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높다더라. 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20일 이동평균 주가가 연일 하락해요. 연일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요. 돌파를 한 상태도 다시 눌림이 나왔는데 돌파한 20일 평선을 딱 정확히 찍으면서 양봉이 나오는 거야. 20일 평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그런 신호가 나온 거죠. 그런 모양의 형태가 나오면 그 이후로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. 여기서 전제는 많이 하락하던 상태에서 21선을 돌파를 하고 20을 찍고 양봉 나왔을 때를 얘기합니다. 이게 뭔 의미냐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초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, 이게. 자,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 차트 그림 보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. 뭐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. 왜냐면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오려면 사실은 하락하던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거든요, 얘가요. 그거는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되고 수급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, 얘가요. 뜬금없이 이런 모양 나오면 상승할 거야가 아니고. 그런데 이런 모양이 나왔어. 상승할 거야. 근데 급작스럽게 갑자기 막 시장에 악재가 터진다면 얘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면 잘 버티고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유형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는 하락하다가 21% 돌파하고 나서 눌리면서 21% 찍고 반등하는 신호의 매수 신호를 했잖아요. 요번에는 거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했어. 한 차례 더 상승하고 조정을 또 나와야 되거든요. 조정을 또 나오면서 21선을 깼어. 이제 그림처럼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21선을 깬 겁니다. 아까는 바닥에서 21선을 딛고 반등한 거고, 일정 부분 상승한 상태에서 눌림이 나와서 21선을 깨고,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행보하는 거예요, 거기서. 21선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행보하면, 그걸 박스를 치면, 그림처럼 박스를 치면, 얘가 전철 승강장처럼, 기차 승강장처럼, 제가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 만들고 플랫폼을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차 상승하고 눌림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,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리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. 누가 더 하락하지 않게 누가 계속 사 모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고 나서 그 상단을 돌파하는 거니까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상승하려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이탈가를 설정할 수 있네? 이게 일종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인 건가?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. 혹시 이탈가 설정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이탈가를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, 가장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매수를 했다면 그 직전 저점을 이탈가를 잡으면 예를 들면 플랫폼 매수도 마찬가지죠. 플랫폼 매수도 상승하다 20선 깨고 행보를 하다 돌파하니까 그 플랫폼의 하단을 이탈가로 잡으면 되겠죠. 구렁이 패턴처럼 그런 형태도 21선을 돌파하고 눌림받고 21선 딱 찍으면 그 21선 찍은 그 저점을 손절가로 잡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20선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면 21선 이탈될 때 매도 시도로 잡으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장대양봉 만들면 대량 거래 딱 생기잖아요. 그럴 땐 그 장대양봉의 시가를 손절가를 잡으면 된다는 거죠. 왜냐면 여기서 한 5% 10%씩 쫙 뽑아 올렸으면 강한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. 그럼 이 저점이 다시 깨진다는 거는 이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. 정말 추가 상승시키고 그러면 얘를 안 깰겠죠. 이게 깨진다는 거는 한 단계 올리고 그냥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대량 거래 터질 때는 그 장대 양봉의 시가를 손절가로 잡으면 돼요. 조절을 위해서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가격이 거네요. 이 가격 밑으로까지는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그렇죠. 조절해라. 예.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게, 예를 들면
장중에 슬쩍게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, 얘가. 예,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.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, 초보자니까 기준이 필요하잖아.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드린 거야. 예를 들면, 좋아, 여기서 21선 깨고 내려왔다 플랫폼 만들고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어요. 그런데 내가 그 박스권 하단을 손절가를 잡았다고 쳤는데 정말 실제로 박스권이 깨졌다고 쳐. 그럼 일단 팔고 그 판 가격을 다시 돌파해서 매수 상승한다면 다시 사라는 거지. 하락할 때 그냥 마냥 갖고 있지 말고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. 왜? 반등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면 하염없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고점 징후를 어떻게 파악할까요?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. 여기서 많이 상승한 거는 한 50%나 100% 이렇게 올랐을 거고 그 이상 오를 수도 있겠지.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승 막 하는데 대량 거래가 딱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딱 쏟는 거야.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매도 신호라는 거지. 자, 많이 오른 종목이 이 거래량은 체결량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많이 오른 종목은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에 매도하는 물량은 적고 매수 물량은 많거든요. 하지만 파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야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왕창 팔았어. 그리고 파는 물량을 사서 올리면서 위로 팍 오른 거야. 얘가 상승을 딱 한 거지. 그렇다면 누군가가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도 물량이 확 나왔다는 뜻이야, 얘가요. 그럼 많이 오른 종목을 누가 왕창 팔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?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충분히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익 실현했을 경우. 두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이게 상승 재료가 다 끝났어, 이제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매도를 했을 경우. 세 번째는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올 게 있어. 그걸 아는 사람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거래 빵 터지면서 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매도 신호라는 거죠.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3분의 1이나 절반이라도 팔고 나머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절반이나 팔고 나머지 기다리는 거는 그 장대 양봉의 시가가 깨지면 다 판다는 생각으로. 아까 그 대량거래 시가는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.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많은 사람은 거기서 못 팔아요. 이게 뭔지 몰라. 양봉이 나왔으니까. 근데 그때 매도 신호라는 거지. 이거를 염두에 두면 상당히 고점에서 팔 수 확률이 높아요. 요거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 기법입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